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움직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당연히 최근에 횡보하는 상황에서 거의 한 이틀 연속으로 영상을 찍다 보면 당연히 뭐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찍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최대한 찍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모르겠어요. 좀 여기서 이제 1시간봉을 좀 봤을 때 어제 이 구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갔다가 갑자기 쭉 빠졌어요. 근데 또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을 맞고 또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겠죠. 이렇게 이제 모이다 보면 가격이 위로든 아래로든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주말이 끝나고 주말에 별 움직임이 없으면 주말이 끝나고 뭐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정도 됐을 때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때 만약에 이제 위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가 되면 이 이동평균선과 이 추세선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91,000에서 조금 더 높으면 92,000 정도까지는 가줘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도 이동평균선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진짜 베스트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좀 횡보 좀 하다가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얘가 간다고 해서 또 이 추세선에 올라타가지고 나쁘진 않은 상황이 될 텐데 그때가 만약에 오더라도 요 위에 보면 또 이동평균선들이 큰 게 있죠. 이게 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예요. 이 과정들을 계속 당분간은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파란 선들에 닿았을 때 그쵸? 닿았을 때 이거 망했나 하다가 어찌어찌 걸쳐가지고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근데 이게 주봉인데 지금도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타면서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타고 갔는데 지금은 안 좋은 점은 이 파란색 선이 뚫렸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예쁘다 그랬죠. 차트 그림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그림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이제 운전수들이 이용하는 것도 많다.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는 걸 4년 주기다 이러면서 얘기했을 때 이번에 만약에 4년 주기가 안 맞다면 이거는 큰 손들이 이걸 역이용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로 대놓고 갈 것처럼 해놨다가 요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역헤드숄더네 라고 보일 수 있게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선을 좀 그어봐야 될 텐데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의 선이냐면은 2021년에 부처빔이 일어나기 전에 고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1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승장 끝이 요때로 보느냐 요때로 보느냐 또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 둘 중에 하나는 고점이 맞잖아요. 상승장 사이클상 고점 21년도에. 그때 여기와 여기를 쭉 이어보면 이쪽에 딱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과 또 걸려요. 그쵸? 이렇게 저점하고 또 걸려요. 그리고 여기도 이건 이제 어떻게 끊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긋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와 연결이 되고 또 여기랑 또 그으면은 또 여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낸스의 기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쵸? 뭐 요걸 이렇게 그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은 아예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긋는다고 했을 때 그쵸? 이렇게 좀 긋는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그어도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어도 되고 어쨌든 이 구조에서 얘가 한 번 더 닿았다 가도 이 선을 리테스트 하는 거 그런 관점과 맞물리는 거고 이 선을 닿지 않고 가도 여기가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뭔가 좀 다일랑 말랑 했기 때문에 요 구간과 이 구간이 리테스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좀 껐다 꺼서 조금 더 우리가 잘 보이게 한번 해보면 코인베이스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아슬아슬 이게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막 간단 말이죠.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이게 이제 역헤드숄더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뭐 정확하게 역헤드숄더가 되려면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역헤드숄더가 아니라면 이 컵앤핸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지켜내고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이제 이 선을 어쨌든 이때 돌파를 한 것이고 이때 리테스트 1회를 한 거고 여기서 리테스트 2회를 한 거고 그래서 아직 장이 안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여기는 너무 대놓고
고점들이었지 하면서 끝날 수도 있는 거. 이게 되게 명확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월봉을 보면 또 다이버전스가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뜨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 하나, 둘, 뭐 여기 이렇게 셋, 그 다음에 여기 또 넷,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조금 좀 명확하게 뜨긴 했어요. 이렇게 월봉상으로 이렇게 뜬 거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때도 보면 2021년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가격은 고점은 오르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로 돼서 이게 월봉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월봉에서 왔기 때문에 힘이 큰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때를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고점이 높여졌지만 보조지표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발생을 시켰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갔겠네 하고 떨어지는 거네라고 해도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선을 월봉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관점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쪽을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돼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언저리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놨다 그런 상태라면 뭐 물론 월봉에서는 아직 이 지지 구간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떨구는 거. 그러니까 7만 한 초반이나 뭐 6만 후반 정도를 만약에 한번 빵 쳐요. 우리가 계속 예상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쁘다고 하는 그 그림. 요런 데를 한번 가면 이게 이제 만약에 1월 초에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요때는 매수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점이 맞다면 1월이 끝나는 시점에는 요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위에서 안착을 한 상태로 만약에 마감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아래 꼬리가 달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은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캔들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계속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필수예요.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 게. 근데 뭐 이게 어쨌든 여기서 잘 만약에 횡보하는 형태로 끝난다 했을 때 이게 이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건 힘이 셀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횡보, 여기서 횡보하는 그 힘을 응축한 걸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볼 필요가 없다. 봐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 빨간색이 보통 이런 상황들이 지났을 때 어쨌든 좋지 않은 그림들은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어쨌든 이 주황색과 빨간색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 지점이 됐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닐 수 있다. 앞으로의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비트파이넥스에서 잡는 게 있는데, 요게 되게 진짜 애매한 게요. 그러니까 롱이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의 가격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롱 포지션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가 요게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롱 포지션을 청산할 때, 그때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청산하는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롱 포지션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중기적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꺾이는 시점이 한번 올 때 좀 큰 틀로 비트코인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어쨌든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코인베이스 갭이 잘 될 때 가격이 오를 때도 있었지만 오르지 않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결국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가 일단 일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좀 이걸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의 수요 급증세가 꺾이고 있다. 지금 거의 다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썩 좋은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쵸? 그래서 요런 구간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안 떨어지면서 버텨주면서 가는 거, 요 그림이 가장 우리에게 이상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후에. 이거 보시면 알트코인 아더스거든요. 얘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 음봉 자체가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면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긴 해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건 이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 고점에서 나올 만한 이런 스파크는 튀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러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반전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요런 시점에 현재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라, 우리는 뭐 과도한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관점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거예요. 이제 MACD 자체도 데드크로스가 났고 쭉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골드크로스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놈이 과열이 좀 식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놈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에 뭔가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보시면 글쎄요, 이렇게 지금의 구간이 저점일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때도 저점이겠지라고 했지만 한 번 더 떨어졌잖아요. 2번, 3번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또 안 오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MACD나 RSI나 이런 것들 좀 봤을 때 이거는 좀 골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클라우드 마이닝 업체 비트디어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는데 대부분을 매도를 했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매도세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문제일 거라, 이더리움 현물 리프 역시 7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나오고, 비트코인 역시 2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얘도 보면 얘는 이제 매집을 한 거잖아요. 매집 주체도 있고 매도 주체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당장 얘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차트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내려가는 쪽에 우리가 무게를 두는 건 좋겠지만, 이 내려가는 거를 100%를 보고 뭐 풀숏을 친다든지 아예 올 현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6대4라든가 7대3이나 이 정도로는 생각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을 조금 찾자면, 암호화폐는 보통 개인 투자자 SNS 전망하고는 반대로 올라갔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트위터나 이런 것들 막 가져오긴 하는데, 트위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 제가 뭐 여러분들 저 아시겠지만 저는 떡락무새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뭐 오히려 롱충이면 롱충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긁고 오는 게 부정적인 전망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는 틀렸다고도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올라간 게 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요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